왜 태양광 풍력 둘 다 했는데 왜 풍력만 멈추지? 저도 그거 되게 궁금했어요. 요즘에 이제 약간 욕바지가 된. 오빠지. 제주 풍력단지가 어디 있는지 제주를 자주 가는데도 갈 때마다 새롭더라고요. 풍력단지가 어디 있는지부터 얘기해주면. 하여튼 제주 갔을 때마다 저는 풍력발전 보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, 예전에는 예쁘다, 맞아요. 사진 찍자 막 이랬는데 지금은 쟤도 참 지금 이렇게 욕을 먹으며 힘든 삶을 살고 있겠구나. 예전에 되게 관광 되게 많이 하는 라인이었거든요. 그래서 성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세화, 월정리, 김영, 함덕 이렇게 막 오는 그 라인에 그 풍력 발전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. 사진 찍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. 맞아요. 그래서 제주를 갔는데 풍력 발전기 이렇게 쭉 있는 거 보니까 예쁘다 이런 생각하면서 직업병까지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풍력 제어하는 거, 출력 제한이라고 표현하죠 요즘. 그걸 보면서 이제 아깝다,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못 쓰니까. 돌아갈 수 있는데 멈춰서 있는 거죠. 그걸 어떻게 알아요? 멈춰 있는 상황을 본 거예요. 멈춰 있습니다. 그냥 가면? 네. 제가 알기론 전력거래소에서 풍력 사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멈춰라 이렇게 하면 그때그때 멈추는 방식으로 제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보도들 되게 많았잖아요.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가 무용지물이다, 자주 멈춘다 이러면서 기사가 꽤 나왔었어요. 네, 약간 코미디다, 마구 짓더니 못 쓴다 뭐 이런 류의 얘기였는데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. 없는 얘기를 지어낸 건 아니니까.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제주에 그 CFI라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는 정책도 있고 이제 청정한 제주를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에너지원을 바꾸겠다는 목표가 있거든요. 그럼 재생에너지가 당연히 더 들어올 텐데 이제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지금이야 해서 전력이 막 더 생기고 안 생기고 아니라 바람이랑 태양광에 따라서 생기는 거니까 인간이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막 들어오면 그때그때 잘라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. 화력 발전으로 돌아가는 애들이 항상 기저전력으로 이렇게 밑에 깔려 있잖아요. 그래서 맞아요. 계속 일정 정도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는 게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많이 없을 때에는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게 조율이 됐는데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니까 순전력 수요가 내려가는 순간이 생기잖아요. 화력 발전소들을 끌 수는 없으니까 얘네들은 껐다 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얘네들을 끄는 것보다 재생에너지를 끄는 게 더 낫다? 재생에너지를 끌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들 때문에 지금 그 풍력 발전의 출력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건 완전 카더라인데 왜 태양광 풍력 둘 다 했는데 왜 풍력만 멈추지?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저도 그거 되게 궁금했어요. 풍력이 더 발전량이 많기 때문 아니에요? 풍력은 사업자가 많이 없어서. 이런 썰이 돌아요. 왜냐면 관리가 쉬워서요. 그냥 풍력은 어쨌든 상주하는 관리자가 있고 그러니까 전화로 해서 끌 수도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실제 도민 거기 사시는 분들 하기도 하는데 반발이 더 심할 수 있고 해서 과학적인 이유에서 풍력을 먼저 제한하는 거는 아니에요. 네? 재밌다. 얼마나 자주 멈추는지. 출력 제한이 2015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. 근데 작년 2020년 같은 경우는 77번 출력 제한이 있었어요. 그러면은 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가 멈춘 거냐 하면 전체 그 풍력 발전량의 한 3% 내외가 멈추는 거예요. 그럼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면 풍력 사업자가 벌 수 있는 돈의 한 3%를 매출에서 잃는 거죠. 왜 이게 이슈가 더 되냐면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3%면 그렇게 크진 않네요, 생각보다. 아시겠지만 모든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자기가 수익률을 예측해서 돈을 또 빌려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풍력 사업자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이제 다른 에너지원 가령 태양광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력 발전소도 있잖아요. 걔네는 왜 안 멈추고 우리만 멈춰? 하는 형평성의 문제도 당연히 생길 것이고 문과생의 한계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기저전력을 못 끄잖아요. 만약에 정책적으로 풍력을 더 많이 쓰고 이 기저전력을 좀 낮춰갈 수 있으면 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줄 텐데 화력 발전들을 끌 수 없다는 거 이거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네.
이게 지금 제가 요새 회사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. 완전 딱 이 지점이. 그럼 화력 발전 안 쓰고 이거 쓰면 안 돼? 요거 늘어나면 그럼 얘를 줄이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당연히 있으실 것 같아요. 공학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없다 말씀을 하시는 게 왜냐면 재생에너지는 관성에 대항할 수가 없다고 해요. 그래서 완전 예를 들어서 LNG가 4개 있다. 그러면 이제 정말 재생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얘를 끌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?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얘를 끄기만 하면 안 되고 대체할 만큼 재생에너지원이 있더라도 그거의 그 변동성, 간헐성을 제어해줄 ESS 같은 배터리가 있어야 된다.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.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건 ESS를 빨리 설치해서 남는 전력을 했다가 좀 소비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, 한전 같은 경우는 정부랑 제3연계선이라 그래서 해저 연계선이 있어요. 그래서 육지에서 또 갖다 주거든요. 지금 2개 있는데 선을 하나 더 연결해서 육지에서도 오고 제주에서도 육지로 보낼 수 있게 하자는 건데, 지금은 받기만 하는 거죠? 지금 이게 받기만이 되고 올해 4월 처음 들어서 보내는 걸 사상 처음으로 했대요. 왜냐면 자꾸 남으니까. 제2연계선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를 그 스위치하는데 6시간이 걸린대요. 그러니까 되게 재생에너지의 성격이랑 안 맞죠. 그때 필요할 때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. 그래서 제3연계선을 짓겠다는 건데, 아시겠지만 여러분, 전선을 깐다는 건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이기도 하고 돈이 많이 들고, 육지로 가면 그 육지 부근에서 또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, 사실. 그래서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, 그래서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이게 잘 해결이 돼야 육지에서도 나중에 올 미래를 잘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겠죠. 앞으로 더 지어야 하는 것도 맞으니까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할지를 좀 고민해야 되고, 화력발전소가 일종의 기준점이 되고 재생에너지가 얹히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닌가? 발상을 전환해서 재생에너지를 완전 가운데에 두고 어떻게 하면 얘를 보충할지를 고민하면 화력발전기들이 더 빨리 탈락할 수도 있겠죠. 화력 발전밖에 없는 줄 알았던 시대에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풍력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면 또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저도 그렇게 듭니다. 약간 제주의 에너지를 이해하면 한국 사회 에너지 문제를 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. 제주 갈 때마다 한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기존의 MBTI 뭐세요? 나는 INTJ예요. 저 완전 P 중에 P예요, 여기 나는. 나는 P들을 정말 싫어하는데 제일 새롭지 않았어요? 막 언제 어떻게 하라고. 그러고 보니까 그쵸? 내가 1년 동안 왜 좋아하는지 알겠죠? 아. 얼마나 힘드셨을지 기자님께서.